안녕하세요. 남인숙 작가예요. 오늘은 이님 사연 들어볼게요. 저는 이혼 경험이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전 남편은 결혼 당시 조건이 좋지 않았지만 누구보다 다정했어요. 다시 이렇게 나를 사랑해줄 사람은 못 만날 것 같았습니다. 부모님 반대를 이기고 결혼했는데 알고 보니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시댁 문제와 생활비를 안 주고 외도를 하는 등 너무 스트레스를 받다가 우울증과 신경성 질환을 얻고서야 이혼했습니다. 이후 이혼 1년 만에 직장 동료의 소개로 현 남자친구를 만났습니다. 1년 넘게 연애를 하면서 이 사람도 좋은 사람은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저를 가스라이팅 하는 등 전 남편과 비슷한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별을 준비 중인데 그간 쌓아온 시간이 있어 쉽지 않고 마음이 무척 아픕니다. 궁금한 것은 왜 저한테 자꾸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입니다. 반복적으로 관계에서 착취당하고 상처받는 저한테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사람 보는 눈이 없는 걸까요? 아니면 제 수준이 낮아서 이런 사람밖에는 못 만나는 걸까요? 작가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본적으로 나쁜 이성을 처음부터 걸러낼 능력은 누구한테도 없다고 생각하세요. 이성에 대해서 데이터가 좀 쌓인 사람들은 자기 본성에 상관없이 상대가 좋아할 만한 말과 행동이 어떤 건지 알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습만 보이려고 애를 써요. 그걸 알아본다는 게 생각만큼 쉽지 않아요.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몇 년씩 본 모습을 숨기면서 상대한테 좋은 모습만 보여주기도 하거든요. 그 관계를 통해서 더 얻을 게 많은 사람들이 특히 그걸 잘하죠. 그러다가 결혼이라든지 출산이라든지 돌이킬 때 복잡한 문제가 따르는 변곡점이 지나서야 편하게 본 모습을 드러내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자괴감 느끼면서 힘들어하지 마세요. 그러면 사연자님 같지 않고 관계가 순탄한 사람들은 뭐냐? 둘 중 하나예요. 착취자들 눈에 알맞은 먹잇감이 아니어서 피하는 경우, 아니면 이쪽에서 아니다 싶을 때 잘라내는 사람인 거예요. 오늘은 이 두 가지 면들을 다 고려해서 착취적인 이성한테 잘 당하는 사람의 유형과 그 대처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첫 번째, 좋은 대접을 받지 못해 본 사람. 이게 참 슬픈 일인데요. 가족이든 친구한테든 소중한 사람으로 대접받아 본 사람. 이런 사람들이 나쁜 이성의 나쁜 대접을 빨리 알아차리고 빨리 거기서 벗어날 수 있어요. 이게 가정 환경하고도 관계 있지만 성격이나 능력 등 여러 요소가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누군가 자기한테 잘해주는 걸 더 불편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항상 뭘 해주고 베푸는 포지션에만 있어봐서 익숙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좀 막대하는 사람을 오히려 편하게 느낀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되게 위험한 거거든요. 사람과 사람 사이는 서로가 편하기만 한 게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특히 이성관계는 더 그래요. 내 마음이 어느 정도는 불편하면서 서로한테 잘해주려는 마음이 있어야 그 관계가 잘 유지되는 면이 있어요. 이게 너무 풀어지면요, 상대방의 경계를 마구 넘어가게 되고 그게 함부로 대해도 되는 존재로 느껴지게 만들기도 한단 말이에요. 나한테 이런 면이 있다 싶으면 나라도 나를 소중히 대해주고 귀하게 대접해줘야 돼요. 돈 생기면 남한테만 막 쓰지 말고 내 기쁨을 위해서도 쓰고요. 다른 사람들이 농담으로라도 나를 낮추는 말을 하게 내버려 두지 마세요. 거기 맞대거리에서 싸우라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을 멀리 하세요. 사실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상처받고 기억에 남는 게 좋은 거예요. 거기 익숙해서 아무렇지도 않으면 그게 더 문제예요. 나 자신을 귀한 손님 대접하듯 하다 보면요, 이성 문제뿐 아니라 다른 인생의 선택도 내 팔자가 좋아지는 쪽으로 자꾸 하게 될 거예요. 두 번째, 회피 성향이 강한 사람. 사람이 살면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결정을 하고 그리고 나서 뭔가 행동을 해야 돼요. 근데 이게 사실 귀찮은 일이잖아요. 이런 과정을 거치기 싫어서 생각하고 결정하는 걸 안 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이성과의 관계에서도 비슷하게 행동해요. 한번 뭔가가 결정되면 그걸 번복하는 걸 끔찍하게 싫어하니까 이성이 좀 이상하고 문제가 있어도 헤어질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그렇게 이성 문제로 고통을 받으면서도 상대방한테 먼저 차이기 전에는 절대로 헤어지지를 못하더라고요. 이런 분들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스스로 선택을 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근데 모든 선택을 다 머리 터지게 하면 인생이 너무 피곤해서 감당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일상적인 선택에는 내 의지가 들어간 프로세스를 정해놓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점심 메뉴 선택하려고 하는데 후보 중 뭘 먹을지 모르겠다. 그러면 저는 정해져 있어요. 첫 번째가 더 가까운 곳, 두 번째가 더 싼 곳. 어차피 먹고 싶은 마음은 비슷하니까 미리 정해둔 기준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더 복잡하게 고민 안 하고 선택할 수 있죠. 더 중요한 때는 선택을 더 적극적으로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회사가 어려워서 월급이 안 나와요. 그런 상황에서 어떤 사람들은 이 회사는 당장 생활비가 문제가 아니라 미래가 없다. 이러고 빨리 이직을 알아보고 면접을 보러 다니고 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내 스펙이 안 좋은데 이 정도 연봉 회사를 다시 찾기 힘들어. 사장님이 능력 있고 이건 일시적인 위기니까 버틸 만큼 버텨보자. 이것도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만 분명히 적극적인 선택이에요. 그런데 이럴 때 어떡하지? 막 하면서 걱정만 하다가 다음날 월급 나오면 그냥 상황을 잊어버리고 그냥저냥 사는 사람이 있어요. 선택을 안 해버리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뭐든 선택을 하는 연습을 하라는 거죠. 내가 적극적인 선택을 하고 행동을 해서 상황이 변하는 걸 경험해 보면요. 이제는 그 이전으로는 못 돌아가요. 이성 문제뿐 아니라 인생 전체를 위해서도 내가 선택을 하고 거기 책임지는 연습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세 번째, 결핍이 많고 자의식이 희미한 사람. 자아가 단단하고 회복 탄력성이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살면서 안 좋은 일이 있거나 좀 힘들어도 금방 제자리로 돌아와요. 근데 이게 안 되는 분들이 관계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어요. 외부 자극에 내면이 너무 쉽게 휩쓸리니까 아예 관계를 차단하고 고립을 자처해요. 아니면 그 반대로 사람들한테 너무 의존하고 내 행복을 자꾸 남을 통해서 얻으려고 해요. 어떤 사람은 친구를 통해서 근본적인 외로움을 충족하려고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이성을 통해서만 행복을 찾으려고 하죠. 이 두 가지가 완전히 반대인 것 같지만 사실은 같은 거예요. 너무 고립돼 있던 사람이 어쩌다 이성하고 관계가 생기면 그 사람이 나쁜 이성이라는 기미가 보여도 그냥 집착을 유지하는 경우가 생겨요. 그 사람이 변할 거라고 믿거나 원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자꾸 합리화를 하게 되죠. 이런 분들은 자존감 문제부터 해결해야 돼요. 사람이 고립된 채로 살 수 없는 건 맞는데 내 삶의 중심에는 항상 내가 있어야 돼요. 진짜 아이러니가 뭐냐면 나는 혼자서도 잘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오히려 이성하고도 잘 지내게 되더라고요. 이게 평생 비혼서약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혼자 있을 때 항상 내 옆자리가 비어있다고 느끼는 사람은 자꾸 그 자리를 채우려고 해요. 거기 누가 들어와도 상관없을 정도로 공백을 크게 느끼는 사람이 나쁜 이성 콜렉터가 되는 거예요. 나 혼자서도 다 채워져 있는데 누굴 만났더니 2배로 인생이 풍성해졌어. 이럴 때만 그 관계를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좋은 사람을 옆에 두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네 번째, 지나치게 독립적이고 독선적인 사람. 이게 3번 문항하고 반대되는 내용인데요. 원래 극단하고 극단은 통하게 돼 있죠. 자기 능력이 좋고 뭐든 내가 맘먹으면 다 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이 있는 분들이 다른 건 다 안 보고 내 마음 가는 사람이면 돼. 이러는 경향이 좀 있어요. 왜냐면 내 능력으로 다 커버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러면 인간성 하나만 보고 좋은 사람 선택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분들이 의외로 이성하고 관련된 문제에서는 현실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은 게 이래서 그런 거예요. 오히려 좋지 않냐? 이럴 수 있는데요. 사람 일이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우리 중에서 인간성을 본다고 그걸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요? 인성이라는 게 알고 보면 환경이나 결과물하고 다 결합되어서 형성이 되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다른 게 다 나쁜데 인성만 좋은 사람을 만나는 건 또 쉬울까요? 그런 분들은 굉장히 귀한 사람들이에요. 차라리 조건을 보는 게 쉬워요. 근데 자의식이 너무 강한 분들이 자기한테 잘해주는 사람을 그런 사람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나하고 의견이 부딪히지 않고 잘 맞는다면 일방적으로 그 사람이 맞춰주는 건데 그게 좋은 징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일단 내가 다 맞다는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내가 능력 있으니까 상대방이 다 나한테 맞춰주고 하겠지. 무의식적으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나 점검해 보시면 좋겠어요. 이런 성향이 있으면 일방적으로 맞춰주는 척하면서 기회 봐서 그 사람을 착취하려고 드는 사람들만 접근해요. 이렇게 자신감 있으면서 아까 첫 번째로 말씀드린 성향, 좋은 대접을 못 받아본 경험까지 더해지면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오늘은 나쁜 이성을 끌어들이는 유형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정리해드리자면 첫 번째, 좋은 대접을 받지 못해본 사람, 두 번째, 회피 성향이 강한 사람, 세 번째, 결핍이 많고 자의식이 희미한 사람, 네 번째, 지나치게 독립적인 사람. 혹시 내가 이런 성향이 있나 살펴보시고요. 관계의 질을 높이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저와 더 깊은 소통을 원하시면 네이버 카페 어른성장학교로 오세요. 고민 사연도 거기서 받고 있어요. 저는 다음 시간에 여기서 다시 만날게요. 기다릴게요.